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새 생활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번화해지고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경 쓰실 일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생활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사회에 부적응하는 이런 증상들이 이제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일 첫 번에 소개해드릴 분이 그 폐쇄공포증으로 고생하셨던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 폐쇄공포증뿐만 아니라 어지럼도 너무 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어지럽다 그러면 빈혈인지 또는 뭐 요새 흔하게 이석증이니 이런 얘기 하는데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증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나무를 좀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이제 이분 생긴 모습을 먼저 얘기하면 몸이 굉장히 마른 편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갸름하면서 아주 예쁘게 생긴 분이에요. 이제 제가 왜 얼굴이나 모습을 얘기하냐면 그것도 우리가 이제 진단의 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생기신 분이고 한 몇 년 전에 이제 이 축농증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서 마취를 하는데 갑자기 막 정신적인 쇼크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축농증 수술을 하면서 정신적인 쇼크가 와가지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포감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렇게 밀폐된 곳에 가거나 이러면은 막 폐쇄공포증이죠. 불안하면서 무섭고 그다음에 이제 숨이 안 쉬어지고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막 숨이 막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진땀도 나고 아주 고생을 하세요. 이분이 일을 하시는데 회사 업무도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이제 하고 계시고 예전에도 그랬고 쭉 이제 현재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다가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분에 속하시는데 이분은 그 이제 호흡곤란이 오지만 자신감이 없어진대요. 일을 굉장히 잘하고 계셨는데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숨이 막 막힌대요. 이제 자려고 누울 때 잠을 이제 잘 못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매일 밤마다 이렇게 이제 악몽을 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괴로운 게 이제 아니신 거죠. 이분은 또 이제 자궁에 혹이 있어요. 난소에 혹이 있어요. 자궁이 아니고 난소에 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제일 불편한 것이 어지럼증이에요. 어지럼증. 그러니까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서 종합병원에 이제 입원까지 해갖고 검사를 하시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검사는 다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너무 어지러워서 응급실도 몇 번씩 실려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검사해가지고 결과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귀의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6년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통 고생하고 생활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셨는데 표정도 아주 우울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본인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쭉 진맥을 해보니까 이분은 심장 기능하고 담 기능이 허해요. 이제 심장 기능이 허하게 이제 맥이 나왔고 진액이 아주 부족하면서 체력이 굉장히 딸려요. 체력이 약하고 그다음에 화가 아주 많이 쌓여 있는 이런 맥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심장 기능하고 담 기능 또는 이제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겁이 많거나 또 잘 놀래거나 또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 쉬워요. 그리고 진액이 이렇게 부족하면 몸으로 이제 진액이 부족하면 저희 충분하게 머리로 끌어올려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핑 돌고 어지러운 이런 증상이 오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빈혈이면 병원에서 검사할 때 뭐 빈혈 수치가 안 좋거나 이래서 이제 빈혈이라고 치료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진액이 부족하면서 체력이 약하니까 머리까지 그 진액을 쫙 끌어올려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는데 그 어지러운 것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 말을 하는데도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쫓기는 듯한 이런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고 자기는 이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고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치료를 안 할 수가, 뭔가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신 거예요. 몸이 좋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혼자 생활하시기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눈이 막 시리고 안압이 오르고 또 머리가 항상 맑은 적이 없고 걸음을 걸으면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음 걷기가 힘들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같대요. 걸음을 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중심도 안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볼 때 직장 다니면서 일하시는 것도 신기하고 제가 볼 때 이제 그 정도로 힘든 분이 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진맥한 거에 따라서 어지럽다 그래서 빈혈 치료를 해드린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래서 이거는 꼭 정신적인 문제이거나 또는 뇌의 문제라고 보고 치료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어지럽다, 또 불안하다, 초조하다, 뭐 공포증이 생기다 이러면은 다 정신적인 문제이거나 또는 뇌의 어떤 이상이라고 보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치료를 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이 나타난 결과를 보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원인이 되는 뿌리를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심 기능하고 담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진액을 보충하면서 체력을 보충해주는 이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쭉 치료를 하시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어지러운 것도 덜해지고 또 마음이 조금씩 안정이 되고 숨 차고 이제 막 이렇게 말할 때도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이런 증상도 좋아지고 악몽 꾸는 것도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이게 진짜 치료가 되고 있는가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불편했던 상황을 막 떠올려 본대요. 근데도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좋아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오셔서 웃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밝게 하고 그러니까 더 이뻐 보이십니다. 이랬더니 아주 이제 이쁘게 웃으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참새가 막 제잘제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귀여워 보시더라고요. 이분은 하여튼 체구도 작고 굉장히 이제 그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요새 우리 주변에 보면요. 신경 쓸 일 너무 많죠. 자극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러면서도 내가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인 것처럼 드러나지만 그거는 아무리 치료해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또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뭘 했냐면 이분은 예쁘게 생겼다 그랬어요. 예쁜 거는 화로 봐요. 여러분들 촛불 있잖아요. 불꽃 보면은 어때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만큼 불은 변화에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자극에 민감하고.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한 거예요. 이분은 원래 선천적으로도 이제 민감하게 타고나신 분이고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심장은 화에 해당하는 장기예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런 증상을 이제 많이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몸이 좋아지고 어지럼증이 없어지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게 돼? 여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도 좀 하실 수 있어지고 그다음에 표정도 굉장히 밝아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다 좋아졌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이거는 평생 치료를 못하는 증상인가 보다. 지금보다 조금만이라도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오셨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게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근본 원인을 잘 찾아야 결과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게 좋아져야 이제 몸이 건강하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죠. 지금까지 이제 이 폐쇄공포증하고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신 이제 그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습진 증상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냐 하면 너무 많이 긁어갖고 온몸이 다 딱지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긁어서 상처나고 진물나고 이래갖고 딱지가 앉고 그다음에 피부 색깔도 검붉게 변했어요. 피부 색깔도. 그러니까 온몸이 이제 상처가 나 있고.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너무 가려워서 막 긁다 보니까 이제는 전에는 밤에만 가려웠는데 낮에도 가렵고 너무 가려워서 아프대요 이제는. 그게 증상이 너무 심해져 갖고. 그러니까
그 소양증이 너무 지나쳐서 이제 통증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화학약품에 이제 좀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분 자체가 잡수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과식을 하고 또 이제 밤에 야식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러면은 이런 이제 야식을 많이 하죠. 음주 많이 하죠. 또 자극 있는 음식. 요새 보면 치맥 유행하잖아요. 치맥.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조합이에요. 사실은. 젊은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치킨 같은 거를 튀겨서 잡수면 이 닭도 원래 화가 많은 음식인데다가 기름에다 튀기니까 더 보태지는 거예요. 이게. 화에 화가 보태지니까 몸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튀김 좋아하고 치킨 좋아하고 그렇게 늘 그래요. 술도 항상 과음을 하고 그런데다가 이분이 이제 이 목 뒤쪽에 요 머리 나 있는 부분 발재라고 하는데 그 머리가 나는 부분에 원형 탈모도 생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가려우니까 잠도 불면증이 있죠. 잠을 못 주무세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증상 중에 이분은 이제 술을 드시고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꼭 라면을 끓여 먹고 자야지 잠이 온대요. 혹시 남편들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예, 꼭 밥 챙겨서 드시거나 또는 라면 사고 들어와서 라면 끓여 드시거나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술을 드시고 나서 라면을 드시면 굉장히 해로워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도 보면 술을 먹고 나서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땅구멍을 막아서 그 기운이 땅구멍을 막아서 피부 호흡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다가 그 이제 담배도 많이 피시고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몸에는 탁한 기운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한 10년 전쯤에 그 습진이 심해서 그때는 이제 가려움증 있을 때만 약 연고 바르고 약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근히 지나오다가 한 5년 전쯤에 새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갔대요. 그러니까 증상이 훨씬 더 심해졌어요. 우리가 새집 증후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분도 그런 이제 환경 영향을 또 받으신 거고 그러다가 한 3년 전부터는 이 증상이 너무 심해졌는데 지금 이제 임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3년 전부터는 매일 그 이제 독한 약을 많이 이제 드시고 바르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달 전부터 이제 그 스테로이드를 끊으셨대요. 임신 준비를 하느라고. 그러고 나니까 더 힘드시는 거죠. 뭔가 겉에 와서 이렇게 덮어주던 게 없어지니까 증상이 얼마나 심해지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막 이제 울듯이 그렇게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맥을 봤더니 위장에 열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위장 기능이 과항진되고 있어요. 이제 과항진됐다는 얘기는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먹어도 배가 불러도 또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기능이 자꾸 지나치니까. 그러면 열은 또 자꾸 더 쌓이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원인인데 우리가 피부라고 그러면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기만 쳐다보잖아요. 여기만 좋게 하고 뭐 바르고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깨끗해져요.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게. 겉에 있는 그 독소를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병이 더 깊어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여기에 쌓여 있는 독소를 자꾸 발산시키고 뿜어내는 쪽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속에 탁한 기운이 다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깨끗해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데 아까도 이제 뭐 저기 위에 열이 많이 쌓여 있고 그러면 속에 있는 열이 겉으로 자꾸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피부 호흡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려움증도 너무 심해지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고 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이제 새 집으로 이사하셔서 심해졌다 그랬죠. 새집 증후군. 그 이제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또 화학약품에 노출도 많이 되고 이러면은 자꾸 피부 호흡이 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피부의 모공은 살짝 열려서 필요할 때는 속에 있는 독소를 빼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치료를 이 피부가 불편하더라도 이 뭐 습진이나 이런 거를 치료해드리는 약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위장 기능을 조절하고 위에 있는 열을 조절하고 또 위장 기능이 과항진돼 있는 이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욕을 조금씩 조절을 하실 수 있어졌는데 이분은 원래 잡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 이전에도 살을 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셨었어요. 예,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또 찌고 이랬었는데
저는 요 두 가지를 치료를 해드리니까 위장이 차츰 이제 자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입맛이 조금씩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지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동시에 체중이 조절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좋아졌는데 중간에 한번 위기가 있었어요. 이제 출장을 가니까 가서 또 이제 뭐 사람들 만나서 술도 잡숫고 또 과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안 좋아지셨어요. 그 전에는 아무리 제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됐던 분이 본인이 느끼신 거예요, 몸으로. 아, 이거 음식을 안 좋게 먹으니까 증상이 다시 또 후퇴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느껴서 더 열심히 이제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쭉 치료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편해지면서 체중 조절도 되셨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제 이분이 임신 준비를 하면서 그 강한 약을 끊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들 임신이라 그러면 여자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요, 임신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수정란, 임신을 하면 수정란이 필요한데 건강하고 활동성이 뛰어난 정자가 많아야 돼요. 또 건강한 난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정자가 빨리 난자로 가서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건강한 수정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보통들은 그냥 여자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임신이 안 되면 다 여자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 반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도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훌륭하고 현명한 거죠. 왜? 우리가 임신만 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아기를 낳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정자가 있어야 빨리 임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참 현명하게 치료를 이제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준비 과정에서 피부에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좋아지셨고, 그다음에 이제 체중도 같이 좀 조절을 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은 아주 이제 피부에 막 진물도 나고 너무 가려워서 아프고 이런 습진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이제 그런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요번에는 70대 초반에 이제 여자분이신데 몸이 굉장히 마른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주름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체력도 아주 약해 보이는 이런 분인데, 이분은 피부에 가려움증이 심해요. 아까 이분도 이제 피부에 가려움증이 있었지만 이분은 이제 원인이 좀 다르게 가려운데, 피부가 어떠냐면 이렇게 거칠어요. 건조하고 희끗희끗 비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희끗희끗하면서 가렵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잠을 들기가 힘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다가 잠들기도 힘들지만 자다가 자주 깨고, 그러다 보니까 주무시면서 소변을 한 서너 번씩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잠을 더 못 주무시고,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이제 물론 연세 드시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거는 뭐 괜찮지만 서너 번씩 그 이상 보면은 숙면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오줌 소태 증상이 또 생기셨대요. 그래서 이제 방광염 치료도 또 하셨고, 그다음에 머리가 이제 어지러우신데 여기 뒷목이 또 뻣뻣해 갖고 이렇게 돌리기가 힘드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불편하시고 또 머리도 어지럽고 잠도 못 주무시고 아주 이제 불편하신 거죠. 그리고 이분은 피곤하면은 편도가 붓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감기 증상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걸음을 걸으면은 이제 걸음을 걸을 때 숨이 많이 차고 얼굴하고 손 이런 데도 이제 푸석푸석 잘 붓고, 한 3년 전에 이제 폐를 앓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저는 이제 그건 모르겠고 폐를 앓았다 하시고, 그다음에 위궤양도 치료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을 진맥을 해보니까 이분도 이제 소화기가 선천적으로 굉장히 약한 분이에요. 그리고 진액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잠을 못 주무시더라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잠 못 주무시면 뭘 드세요? 수면제 드시잖아요. 그러거나 뭐 수면 유도제 드시거나 신경 안정제.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덮어놓는 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치료약은 아니죠. 한 번 잡수면 주무셔도 그 다음날 또 드셔야 되잖아요. 그건 치료가 아닌 거죠. 이제 이분이 가끔 이제 잠을 못 자면 수면 유도제도 좀 드실 때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그 왼쪽 발등도 시리고 저리고 입도 많이 마르고 이런 증상도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진맥했더니 그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시다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은 잘 잡숫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입맛이 나서 영양분이 잘 들어와야 기운이 나고,
그래야 이제 면역력도 튼튼해지면서 감기 같은 거 편도 붓고 감기 걸리는 증상이 덜 하시는 거죠. 머리가 어지러운 것도요. 일로 맑은 기운을 쫙 올려줘야 되는데 기운이 약한 분들은 진액을 끌어올려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멍하고 띵하면서 핑 돌고 어지럽고 눈도 뻑뻑하고 침침하고 안구건조증 이런 게 올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불면 얘기하다 말았는데 불면이 오는 원인을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좀 체력이 약해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줄 때도 불면이 올 수가 있고 또 생각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아도 잠을 못 주무세요. 또 음혈이 부족하고 이제 그걸 진액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진액이 부족해도 잠을 못 주무실 수가 있고 소화 기능이 약해도 잠을 못 주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소화 기능이 약하고 체력도 딸리고 하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피부가 가렵다 그래서 피부를 치료해 드린 것도 아니고 잠을 못 주무신다 그래서 불면증을 치료해 드린 것도 아니고 이제 무슨 치료를 해드렸냐면 우선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체력을 보충하는 이런 치료를 해드렸더니 입맛이 나서 조금씩 잡숫기 시작을 하니까 힘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생각도 조금씩 줄일 수가 있어지셨고 이제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졌어요. 더 좋은 것은 이제 피부가 가려워서 막 잠 못 주무시던 이런 증상이 좋아지고 피부가 이제 윤기가 나는 거죠. 윤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가 아까 주름이 많다고 했는데 이분은 평생 살이 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잘 잡숫고 나니까 좀 살도 조금 찌고 볼에 이제 조금 이렇게 살이 붙으니까 주름살이 펴진 것처럼 보였어요. 확실히 펴졌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랬더니 주위에 이제 이렇게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보톡스 주사 맞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러시더래요. 그러고 본인은 이제 체중이 조금 느니까 힘이 덜 들고 이제 활동하기가 편안하시다 그랬고 아주 이제 활기차지셨어요. 그래서 연세가 이렇게 이제 70대 되셨지만 몸이 이제 좋아지니까 아주 이제 신바람 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졌죠. 예. 지금은 그 진액이 부족하고 이제 소화기가 약해서 피부가 가려운 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요번에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냉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항상 냉기가 들어서 너무 춥고 이제 오한이 나고 그러시는 거고 이분은 이제 그 살이 좀 많이 쪄 있으시고 피부가 흰 편이에요. 특히 배가 많이 나와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피부가 희고 살이 쪄 있는 분들은 튼튼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냥 푸석푸석 붓다가 살이 찌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나는 많이 안 먹는데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체질에 속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배가 나왔다는 얘기 아랫배 찬 분이에요. 이분도 맥을 보니까 아랫배가 굉장히 차고 소화기가 약하고 기운이 많이 딸려요. 그러니까 벌써 아 이분은 그래서 이런 몸 형태를 가지게 되는구나. 맥을 보면 이제 아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한 3년 전쯤에 그 추석 때쯤 됐는데 막 한기가 나고 오한이 들더래요. 추석 때 그렇게 기온이 많이 내려가진 않을 때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너무 추워서 온몸에 냉기가 돌고 그러니까 이제 고생을 그때 감기 몸살도 들면서 이제 고생을 하셨고 그러더니 그 이후에도 추석 때쯤 되면 이제 이렇게 한기가 들고 막 겨우 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름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오싹하면은 여기 편도도 붓지만 몸살기도 생기고 45세에 자궁에 근종이 있어서 이제 자궁 적출 수술을 하셨어요. 예,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그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는 잠도 못 주무시지만 목소리가 자꾸 쉰대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해도 이렇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편안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치료를 해드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불편한 것을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거지 감기 몸살이라 그래서 그걸 치료해드리는 건 아닌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이제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약을 잡숫고 또 비타민제 뭐 영양제 이런 것도 드시고 계시고 이분은 찬 음식을 먹으면 이제 설사를 자주 한다 그러셨어요. 어쨌든 이제 진맥을 쭉 한 거에 따라서 증상은 아무리 뭐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이제 제가 진맥한 거에 근거를 해서 보완을 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드리는데 무슨 치료를 해드렸냐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체력을 보충하고 소화기를 편안하게 하면서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살이 푸석하게 찌면서
저기 부풀고 이렇게 되는 분들은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절하는 약을 해드렸지 저는 그 냉기 있고 오한 있고 감기 몸살 있고 이런 걸 치료를 해드리지는 않았는데 쭉 치료를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이제 몸에 온기가 돌고 그 냉기 증상이 없어지고 몸살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드셔도 설사하거나 이런 것도 좀 없어지셨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이 좋아지셨는데 여성분들 중에 이 자리에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궁 수술하신 분들 계시죠? 예, 자궁 척추 뭐 근종이든 낭종이든 이런 걸로 수술을 하시거나 하혈을 하거나 이래서 수술하시는데 여자분들이 자궁 수술하면요 허리 다리 힘을 못 써요. 하체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나무도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고 약하게 있는 뿌리는 잘 흔들리고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잖아요. 여성분들도 자궁이 없으면 하체 힘이 약해지고 이제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수술해서 없어진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다음에 치료를 해드릴 때는 이제 자꾸 보완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좀 해드리면 훨씬 이제 덜 힘드시는 거고, 특히 하체에 힘이 없으면 어지럼증도 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럽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해드리더라도 그분의 불편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치료를 하다가 보면 약이 한정없이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춥다, 감기 몸살 그거 치료하고, 어지럽다 그거 치료하고, 또 뭐 이제 또 뭐가 있죠? 설사한다, 설사약, 혈압이 높다, 고혈압 이러면은 약이 진짜 한 보따리 되는 거죠. 그거는 치료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덮어놓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몸이 좋아지니까 살도 조금 빠지셨어요. 오히려 이제 어떤 분들은 한방 치료를 하면 살이 더 찌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몸에 힘이 생기면요 푸석하게 불필요하게 붙어있던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힘은 생기면서 몸은 오히려 이렇게 다져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몸도 좀 이렇게 살도 빠지고 하니까 가벼워졌다 그러시고, 어디 가족들이 여행 가자 그래도 귀찮아서 안 하시던 그런 거를 이제 얼마 전에 가족들하고 여행을 아주 즐겁게 다녀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또 케이스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진맥하고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전화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분 뭐 이렇게 상담하실 분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 먼저 하실까요? 말씀하세요. 네. 저는요. 네. 뭐 저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픈 데 이렇게 많아져요. 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네. 특히 이제 꼽는다면 저기 목이 아프고요. 네. 머리가 맨날 진짜 맑은 날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목이 이쪽이 더 아프시고. 네, 이쪽 네. 이렇게 하면 괜찮고 아,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프시고. 아파요. 네, 네. 그러시고요. 또 그리고 머리가 막지 않으시고. 네, 머리가 이렇게 예. 많이 예. 아프네. 그러면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50대 중반 이제 점점 먹어가니까 그러셨어요? 아픈 데가 많아져요. 예. 폐경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폐경돼지 저도 한 5년 됐어요. 5년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신지 한번 봐드려야죠. 예. 오른손 주세요. 예. 예. 아, 이분은요 네. 소화기는 굉장히 약한 분이에요. 잡수는 거 잘 드세요? 네, 잘 먹어요. 입에서는 땡겨도요 네. 소화 못 시켜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많이 씹어서 먹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양도 적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에선 땡겨서 막 잡수는데 먹고 나면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분이에요.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약해. 쉽게 해서 밥통이 작은 분이에요. 근데 거기 많이 드러나면 안 되죠. 많이 먹었으니 어떻게 먹어요? 그래. 그러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이제 조심하셔야죠. 왼손 보시고. 네. 자, 보세요. 이제 늘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치 않을 때가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아까도 안 아픈 데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그 심정 알아요.
어디 딱 집어서 아프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다 불편해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여기 아프시고 머리가 막지가 않은 거는 심하니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맥을 보면서 첫 마디가 위장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이쪽이 소화기가 약해서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웃는 말씀으로 뭐 잡수는 밥통이 작네, 뭐 적게 잡수시라고 했는데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땡긴다고 소화를 다 잘 시키시는 건 아니고 좋아서 잡숴도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몸에는 이제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꾸 한 숟갈씩 적게 잡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분은요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체력은 약하시거든요. 잠시도 가만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체력보다 항상 넘쳐서 쓰고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조심을 하셔야 되고 머리가 막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아주 잘 받고 무슨 일 요만큼만 있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기 쉬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화가 많이 쌓이죠. 가슴에.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오르니까 머리가 띵 하고 막지가 않고 눈도 뻑뻑하고 안구 건조증 이런 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이상으로는 갱년기에 해당하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뭐 딱 갱년기다 아니다 이렇게 치료할 것이 아니라 머리도 맑게 하고 이쪽 목이랑 어깨 이런 데도 편하게 하려면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든지 지나치게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욕심을 내서 문제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좀 성취욕이 강하고 그러신 편에 속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좀 이러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하시고 앞으로 또 방광 기능 조심하셔야 되고요. 허리맥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허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시거나 물건 들 때 허리 다리 삐끗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되셨어요?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여기 계신 분 하실까요? 네, 선생님 저는요 갱년기 증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열도 오르지만 안구 건조증도 심해요. 근데 특히 왼쪽이요. 왼쪽으로 무릎도 관절이 왼쪽이 더 약하고 고관절도 더 약하고 어깨도 그렇고 왼쪽 눈은 지금 떨림도 있어요. 떨리고.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맥을 봐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50대 중반이세요? 폐경되신 지는 한 4, 5년 되셨어요? 네. 긴장을 아주 잘 하시는 편이고요. 이러시면 이제 심장 기능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가슴이 갑자기 두근두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가슴이 잘 두근거리거나 잘 놀래거나 이러실 수 있어요. 왼손 보시고요. 이렇게 이쁜 분들은 화가 많이 쌓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선천적으로 심장 기능을 조금 약하게 타고나셨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맥 보면서도 이제 가슴이 잘 두근거리고 잘 놀라실 거라고 했는데 요만한 일이 생겨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갱년기 증상을 더 크게 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라는 거는 몸에만 증상이 오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와요. 몸과 마음에 다 불편한 증상이 오기 쉬운 게 갱년기 증상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몸쪽으로 더 많이 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더 많이 오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갱년기 우울증도 올 수가 있고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것도 올 수 있는데 지금 이분의 특징적인 것은 왼쪽으로 증상이 심하다고 하셨어요. 눈도 이제 뭐 뻑뻑하고 침침하면서 여기 눈도 떨리고 또 다리도 왼쪽으로 불편하고 고관절도 이쪽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음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음혈이란 얘기는 피라든지 진액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우리 몸에 그런 물질에 속하는 것을 음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부족한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고관절 엉치 이쪽은 음혈이 충분해야 아프지 않은 곳이거든요. 근데 또 특히 왼쪽은 피하고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음혈이 부족하니까 증상이 왼쪽으로 더 올 수가 있고 고관절 다리 이쪽으로도 이제 더 불편한 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심장 기능이 약하고 여기 화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화가 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면서 안구 건조증이 와요.
또 머리도 띵하고 막지가 않거나 가끔 살짝 핑 돌거나 네. 빈혈로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맑은 기운을 못 올려줘서 그런 거고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그쪽으로도 갈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뭐든지 막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무슨 일이 닥치면 막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그럼 그거 자체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한 템포 늦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하시고 네. 운동을 할 때에도 이런 분들은 급한 운동하면 안 돼요. 네. 걸음을 걸을 때도 그냥 보통 걸음걸이로 걸어야지 막 급하게 걸으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하시고 특히 이제 이 왼쪽으로 불편하신 거는 우리 몸에서 음혈을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되니까 음식도 고단백 식품 좀 충분히 섭취하시고 야채 중에서 붉은색이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심장 기능을 좀 튼튼하게 하면서 음혈을 보충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야채도 그런 거 좀 잘 드시도록 하고 대추 같은 것도 좋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차나 뭐 마실까요? 그럼 대추차 드세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하시고 지금 현재는 집에서 이제 불편하신 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운동 편안하게 하시고 음식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불편하시면 이제 치료는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50이 넘으면요, 50이 넘으면 간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몸에 피가 조금씩 부족해지기 때문에 폐경을 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생리를 하면 여자들 몸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몸에서 피를 빼내지 말고 노후를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의미에서 폐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조건 생리 오래 하면 건강하고 노화가 지연되는 걸로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몸이 나빠지는 거니까 끊어질 땐 끊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하시고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아, 여기 계신 분.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요 항상 어깨가 아파가지고요. 어깨요. 예. 네, 네. 그냥 뻐근해요. 그냥 아, 그러니까 자꾸만 가슴이요? 걸을 때, 예. 걸을 때 자꾸만 숙이게 되고, 아, 이렇게 예, 숙여주시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아, 해서 왜 그러시나 궁금하시고요. 궁금하네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60대 초반이에요. 그러세요? 예. 예. 이러신 지가 오래 되셨어요? 예. 아, 그러셨어요. 예. 진맥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예. 예. 맥 요렇게 하시고 예. 말씀하실 거는 거기 하세요. 네. 체력이 좀 딸리시네요. 예. 왼손 보시고요. 이분도 좀 굉장히 예민하신 편이신데, 예. 예. 지금 이제 그 이쪽이 특히 불편하신 예, 거죠. 오른쪽. 오른쪽이 이쪽이요. 예.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아랫배가 좀 찬 편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화 기능은 그렇게 썩 튼튼한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잡수실 때 조심해서 잡수셔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완벽하게 해야지 마음이 편안하신 분이에요. 그러시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꼭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힘들어도 할 일 있으면 그걸 해야지 속이 편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좀 그런 성향이 있으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심장 기능하고 간 기능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쪽으로 좀 민감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신경 쓸 일이 있으면은 더 많이 마음이 쓰이고 신경 많이 쓰이시고 그러거든요. 이제 증상이 이 오른쪽으로 더 불편하시다는 얘기는 기운이 딸리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맥 보면서 맨 첫 마디가 체력이 딸리시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맥이 좀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맥이 약하고 강한 거는 기준이 나이예요, 나이. 제가 그래서 꼭 연세를 물어보는 이유가 자기 나이에 맞는 몸을 가져야 건강한 거예요. 젊은 분이 맥이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연세가 많은 분이 맥이 너무 강해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연세에 비해서 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체력이 많이 약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분은 아주 완벽한 거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쌓여요. 화가 많이 쌓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가슴에 화가 많이 쌓였네요. 그럼 나 걱정거리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걱정거리가 화가 될 수도 있지만 신경 쓰이는 건 다 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할 일 있으면 꼭 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그럼 할 일을 저기 두고 있으면요. 그게 신경 쓰여요.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웃으시네. 같은 좀 부류신 것 같아요. 공감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경 쓸 일이 있거나 체력이 딸리거나 이럴 때에는 내가 가진 만큼만 쓰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분은 항상 무리를 하고 사는 경향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조심하실 게 골다공증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분은 뼈는 튼튼하게 타고나셨어요. 원래는 약한 체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요, 재밌는 것이 이제 무거운 게 있어요. 그러면 체력이 약한 분들은 혼자 안 들어요. 누구 불러요. 같이 들어요. 이런 분들은 내가 들어요, 그냥.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이가 차츰차츰 먹어서 60이 넘어가면 이제 심장 기능도 약할 때가 됐지만 기력이 쇠약해는 거죠. 60이면 환갑이 지금은 다 젊으시지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60갑자. 그러면 안 약해지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이 가진 것보다 그 이전에 더 많이 쓰고 살면 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는 병이라기보다는 몸이 이제 차츰차츰 허로증이라고 얘기해요. 허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렇다 그래서 그것도 불편하면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기운을 보충하고 화를 풀어주는 이런 치료는 하시면 많이 편안하세요.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치료가 다가 아니고요. 생활을 조심하시는 것이 더 우선이죠. 그러면 제가 많은 말씀을 해드렸지만 우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힘들면 쉬었다 하고 그다음에 청소도 매일 쓸고 닦고 저기 뭐 파리가 미끄러지게 하지 마시고 힘들면 한 2, 3일에 한번 슬쩍 하시고 이런 연습이 필요해요. 그것도.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걸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몸에 익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미리 습이 쌓인 습은 우리 몸에서 벗겨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조절을 해서 좀 어느 정도 내가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몸을 만드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음식도 골고루 이제 균형 잡히게 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분들 특히 보살님들 그런 분들 많으세요. 육식을 전혀 안 해요. 채식만 하세요. 물론 이제 이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스님들한테 혼날지가 모르겠는데 연세가 드시면요 고기를 드셔야 기운이 나요. 그러니까 특히 60이 넘은 분들은 고기 조금씩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식사도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시는 오래 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 건강하신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다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건강하시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